아니 누가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런 걸 2억 얼마에 사냐. 그런데 피에로 만초니라는 예술가의 이 작업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한 과거의 작업들을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과거의 작업인데요. 먼저 이 작품은 여러분 딱 봐도 아시겠죠? 이거는 나무과학에 스펀지 좀 깔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준비하긴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계란이죠. 계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계란을 자세히 보니까 요 위에 뭐가 찍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민등록증 만들 때 가서 이렇게 찍는 거 있죠? 네, 지문을 찍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일련의 작업을 시작한 게 이 계란인데요. 자기가 이제 전시장을 빌려가지고 관람객들이 와 있는데 이렇게 나무과학에 계란 하나씩 넣어서 찐계란 70개를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보고 이 작품을 사실 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선뜻 사는 사람이 없었겠죠. 집에 계란 많은데 그래서 그랬더니 안 팔렸어요. 계란은 70개니까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러자 피에로 만초니가 글렀나? 라고 하면서 자 여러분 출실하신데 하나씩 까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계란을 깠다는 거죠. 까서 이렇게 나눠줬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계란이 관람객들이 꽤 계시니까 이렇게 쑥쑥쑥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이 나 하나 주시오 그래서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 주시오 그래서 이제 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구매자가 나타났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피에로 만초니가 자신감을 얻어서 다음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 풍선입니다. 또 전시장에 또 문방구에서 풍선을 잔뜩 사와가지고 그래서 관람객들 보고서 풍선 사세요 이랬다는 거죠. 근데 집 앞에 문방구 다 있는 거고 사실은 이 풍선을 사야 될 이유는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들 이제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피에로 만초니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가져가시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예술가가 불어준 풍선을 들고 가시는 거다 이런 얘기죠. 너무 장난스럽죠. 그런데 예술가가 불어주면 가격이 얼마냐? 5배입니다. 아니 풍선을 사는 것도 이상한데 풍선을 5배 되는 가격에 사가야 된다. 여러분 선뜻 마음은 내키지 않으실 텐데 놀라운 일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뭐 하나 불어주시오 그래갖고 이제 불어준 풍선을 사가는 사람이 생기자 그 뒤로도 하나 불어주세요 라고 사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일에 자신감을 가진 피에로 만초니가 다음번에 벌인 작업이 바로 예술가의 똥입니다. 네, 그럼 이제 피에로 만초니라는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한 건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는 피에로 만초니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피에로 만초니의 질문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과연 무엇이 예술이 되게 하는가? 이런 얘기죠. 만약에 제가 미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드로잉부터 해서 그림을 열심히 연마한 다음에 어떤 풍경화를 열심히 6개월 동안 그렸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예술일까요? 아닐까요? 그림일 수는 있지만 그거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술은 적어도 평론가들이 언급할 가치가 있어야 되고 갤러리에 관심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집가들이 살까 말까를 고민할 정도는 돼야 그때부터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게 자격증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술이라는 단계에 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피카소는 어떠냐면 피카소가 몽파르나스의 어떤 카페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귀부인이 와가지고 피카소 선생님 아니시냐라고 하면서 제 얼굴 한번 간단하게 그려주시면 어떨까요? 이랬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릴 게 마땅치가 않은데요 라고 했더니 냅킨에라도 그려달라 그래서 냅킨에다가 이렇게 슥슥슥 그렸다는 거죠. 몇 분 안 걸려가지고 얼굴을 그렸는데 자 얼마를 사례를 드리면 될까요? 라고 이제 그 부인이 얘기했는데 피카소가 요즘 돈으로 한 1억 내놓으라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지금 10분도 채 안 걸리셨는데 어떻게 그런 돈을 달라고 하시냐라고 당황한 그 부인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피카소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부인 이게 10분 걸린 걸로 보이십니까? 저의 평생이 걸린 겁니다.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가 몇 달에 걸쳐서 풍경을 하나 그렸어요. 그거는 예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냅킨에다가 몇 번 동안 휘적휘적 이렇게 그린 거는 예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거죠? 무엇이 예술이 되게 하는가? 그런 겁니다. 이때 피에로 만초니는 중요한 가설을 하나 내세우는데요. 그것은 예술가의 무엇이 결부되면 예술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설을 하나 세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계란이 아니라 계란 위에 예술가의 지문이 찍혔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인데요. 뭐냐면 예술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미켈란젤로의 조각은 왜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거는 미켈란젤로의 손길이 닿아서 만든 거기 때문이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풍선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예술가의 숨을 불어넣었죠. 예술가 내면에 있는 숨이 풍선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동양 사람들보다는 서양 사람들이 숨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숨결에는 영혼이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풍선 안에다가 숨을 불어넣었다. 예술가의 영혼이 담긴 거예요. 그럼 예술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똥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술가의 똥 그 작업도 대단히 위트 넘치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건데요. 여러분 그 예술가가 만들어낸 산출물입니다. 예술가가 만들어낸 생산물. 사실 예술작품이라는 것도 다 그런 거죠. 예술가가 만들어낸 산출물이죠. 그런데 또 예술가가 힘을 줘야 나오는 거죠. 힘을 줘서 만든 산출물. 그게 똥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대단히 장난스럽고 대단히 위트 넘치는 방식으로 이것이 이제 보여지긴 했지만 무엇이 예술이 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대단히 의미심장하죠. 예술가의 손길이냐, 예술가의 영혼이냐, 예술가가 힘을 줘서 만들어낸 산출물이냐. 여러분 이런 일련의 질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에로 만초니의 작업은 의미를 부여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에로 만초니라는 사람의 이러한 작업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술작품으로 인정하는 거죠. 사두면은 가격이 오를 만한 확실한 그런 작품이 있나요? 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피에로 만초니의 예술가의 똥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비위가 강하신 분이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작품이 그 1961년 작품이죠. 그래서 지금 몇 년 됐나요? 지금 6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만들어진 지 20년 이상 지났을 때 그때 사람들 사이에 음모론이 대두됐어요.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통조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이긴 한데 여러분 이거 몇십 년 동안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안에 들어있으면은 이제 통조림 캔 이런 것들은 부식합니다. 부식이 돼가지고 터지기도 하고 녹이 슬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죠 원래. 그런데 이게 20여 년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품었어요. 안에 진짜 그게 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버티고 있을 리가 없다.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가짜가 들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같은 거 넣어놓고 그렇게 우겼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궁금해도 이거를 열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거 열기 대단히 어렵죠. 대단히 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예술가가 나섰습니다. 일반 수집가들은요 당시에도 수천만 원 하던 건데 이거를 까서 만약에 딱 열었는데 진짜가 들어도 문제고요 가짜가 들어있으면 그것도 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수집가들은 이것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예술가가 나서서 여러분 저를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경매에 나온 작품을 하나 사가지고 마침내 기자들 불러놓고 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들 침을 꼴깍 삼키면서 보고 있었겠죠. 캔을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캔을 쫙 모두들 그 사람 표정만 보고 있었겠죠. 쫙 열더니 그 사람이 딱 놀랐습니다. 모두들 달려왔죠. 달려와서 봤어요.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뭐 둘 중 하나겠죠. 진짜가 들었거나 가짜가 들었거나 그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캔 안에 다시 캔이 들어있었다. 그런 얘기죠. 스펀지 같은 거 둘러가지고 소리 나지 않게 해서 안에 다시 캔이 들었는데 말하자면 이중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다시 열어봐야 되냐. 그죠? 그랬더니 그 예술가가 나는 열면 바로 그 안에 완전히 부식된 그게 있거나 아니면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대비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캔 안에 다시 이런 식으로 캔을 다시 넣어서 만들었을 정도면은 가짜를 넣었을 때 이렇게 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선언합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에 침을 꼴깍 삼키긴 했지만 모두들 수긍하고 거기서 끝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90개 중에 하나는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다른 캔이 들어있죠. 자 어쨌든 이제 피에로 만초니의 예술가의 똥. 여러분 여기에는 생각보다 아주 진지한 이제 질문이 담겨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피에로 만초니 이 사람이 했던 얘기도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예술은 그가 미술에 던진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되고 그 질문으로 끝난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뭘까요?
피에로 만초니도 이때 지칭하는 그가 누군가요? 마르셀 듀샹입니다. 마르셀 듀샹은 어떤 질문을 미술에 던졌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미술이 되게 하는가? 그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자, 이제 피에로 만초니를 끝으로 1960년대 전후로 등장했었던 굉장히 도발적이고 야심찬 예술가들 3명을 만나봤는데, 이 3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자기들은 마르셀 듀샹에게서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았다. 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일인데요. 마르셀 듀샹은 1910년대에 대단히 놀라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은 당대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것이 무려 40여 년이 지나서 야심찬 후배들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재해석되면서 그의 작업을 계승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20세기 후반의 미술을 완전히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대의 미술을 결정지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의 그 소변기, 그 작업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새겨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은 왜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의 작업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그 얘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외설적인 장면이 연상된다는 거예요. 삼류 에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형들 말을 들어야 했지만 마르셀 듀샹이 그때 대단히 분노합니다. 난 천재가 그때 삐졌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해낸 것이 레디메이드라는 개념입니다. 과거의 미술은 제작이 중요한 미술이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미술이 달라졌어요. 그럼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